예, 김원걸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신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이 신상 문제, 또 30년 넘어된 얘기를 가지고 색깔론, 구태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의회 결과를 주셨는데, 그 국민들이 정치 발전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그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에 보호 경찰 행정력을 특별히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온 박상학 씨가 최근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변보호는 계속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학 씨 경우에 전단을 날리기 위해서 경찰을 따돌리고 빠져나갔다. 이걸 자기가 자랑스럽게 2번, 3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도 그냥 묵인한 거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경찰이 뒤늦게 경로를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한다 그러면서 또 후속 조치하느라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스토킹 범죄나 협박 범죄 피해자들과 너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잠적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신변 보호를 조기 종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 보호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장관이 되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신변 보호도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완전히 손을 놓고 등한시했다가 실질적 위해가 벌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인사께서 일종의 보호 관찰 받듯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변보호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이런 것이라면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이나 과도한 감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 그대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이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북측이 정부 대 정부 간의 대화나 접촉에 나서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데, 통일부의 경우를 보면 기준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허락해 주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민간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북측과 합의해서 북측과 직접 만나서 하질 못하고 이 해외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3자가 합의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이 좀 오락가락하는 어떤 것은 허용해주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 좀 혼선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이나 재산상의 그 위해 또는 손해 이런 것이 큰 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교류 협력과 관련한 일종의 허가 절차라고 하면 허가 절차, 신청 절차부터 마무리 절차까지 정부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 단체는 민간 단체 스스로, 지자체는 지자체 스스로,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 관련해서 그런 또 제3적인 그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존중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점차 그 보장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과정에 있어서도 무엇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이런 접근보다는 무엇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교류 협력폭을 확대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나왔지만 이 생존권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그것으로 물론 그것이 남북 관계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인도주의적 정리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